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42 동학농민운동 포인트 보겠습니다. 오늘 동학농민운동이 처음에 교조신혼 운동을 하면서 정치화되다가 1차 봉기, 2차 봉기, 1차 동학운동, 2차 동학운동으로 나뉘는데 여기에 각각의 이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지가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첫 번째가 교조신혼운동의 3례 집회부터 보훈 집회까지 요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1차 동학운동은 고부밀람부터 요 전주화약 체결해서 직강수학 교정청을 설치하는 것까지, 그 다음에 2차 동학운동은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우금치 전투까지 이렇게 3개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어디에 어떤 사건이 속해 있는지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특히 핵심은 뭐냐면 1차 동학운동을 좀 기억을 순서를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기억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스토리를 알아야 돼. 스토리만 알면 요 앞 글자 따서 외울 건데 고백, 토룡전 이렇게 외울 거거든요. 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저절로 외워집니다. 그리고 2차 동학운동은 사실 요 2개만 외우면 됩니다. 요 2개만. 요 2개만 핵심적으로 외우면 요 나머지 3개는 그냥 외워져요. 아셨죠? 자, 그럼 이제 내용 살펴볼게요. 자, 이제 우리 동학운동 오늘 배울 내용 어디쯤에 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우리가 먼저 배운 게 강화도 조약 일본하고 체결하고 미국하고 조미수호 통상 체결했죠? 통일기무화문을 강화도 조약과 조미수호 통상조약 사이에 설치해서 개화 정책을 시행하던 중에 이모군란이 일어났었고, 그 다음에 갑신정변이 일어난 것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요 다음에 영국의 거문도 불법 점거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갑신정변으로부터 10년 정도 후에 동학운동이 일어납니다. 동학운동. 그래서 오늘은 동학운동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순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동학운동은 크게 3개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교조신혼운동과 1차 동학운동과 2차 동학운동 이렇게 3개로 나눠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좀 순서가 많고 내용이 많은 게 이 1차 동학운동이에요.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2차 동학운동에 중요한 거는 요 2개가 중요하거든요. 2차 동학운동에서는. 그래서 얘네들을 요 2개와 1차 동학운동 또는 여기 교조신혼운동까지 합쳐가지고 순서를 막 뒤바꿔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음 중 순서가 옳은 것은,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 배울 때 첫 번째, 이런 내용들이 순서를, 세세한 순서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네들이 1차, 2차 동학운동에 속한 게 아니라 교조신혼운동에 들어가 있는 거고, 얘네들은 1차 동학운동, 얘네들은 2차 동학운동에 속해 있다. 먼저 이걸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순서를 차례로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해요? 큰 얘네들이 이런 사건들이 각각의 어느 카테고리에 속해 있나를 먼저 외워. 그 다음에 순서를 외우는 겁니다. 물론 그 요령이 다 있어요. 되게 외우기가 쉽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스토리를 중심으로 외우면 이건 금방 외워져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서 177페이지 볼게요. 자, 동학농민운동의 배경. 요때 개항을 하고 그 다음에 개화 정책을 시행하던 시기였죠. 이 개항을 해서 일본 놈들, 서양 놈들이 들어오면서 불평등 조약을 맺고 조선을 수탈을 하고, 거기다가 일본으로 쌀이 유출되면서 쌀값이 폭등하면서 물가가 상승하게 됐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되게 살기 어려워졌어. 거기에다가 이 개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그 각종 재정을 백성들에게 다 뜯어냈겠죠. 세금으로. 그죠? 거기에다가 탄관오리들까지 설쳐대면서 수탈을 하니까 백성들이 2중, 3중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제 종교를 찾게 되는데, 이 종교 중에서 되게 친숙한 그런 종교가 동학이죠. 그러니까 동학도 일종의 종교인데 사교로 이게 찍혀가지고
탄압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정상적인 포교 활동이 아니라 포접제를 활용해서 포접제, 동그라미. 포접제가 여기 그냥 읽어보면 나오는데 포와 접으로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일종의 점 조직입니다. 점 조직. 그렇게 교세를 확장했어요. 그래서 시험에 포접제 나오면 요거 동학이다.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 동학의 세력이 점점 교세가 확장이 되면서 커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운동을 시작하냐면 교조가 누굽니까? 종교 최초의 창시자죠. 그러니까 동학의 창시자 최재우가 혹세무민의 죄로 처형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교조 신원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최재우의 억울함을 신원을 회복해주는,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주 신원 운동을 벌이던 중에 이제 삼례 집회에서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탐관오리에 대한 처벌, 뭐 이런 구호들이 막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종교적인 운동으로 시작했던 게 점차 정치 개혁적인 운동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주 신원 운동이 이렇게 세 차례로 크게 일어났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1차 동학 운동이 여기서 시가 돼가지고 1차 운동에서 이제 폭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례 집회, 복합상소, 보훈 집회는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교조 신원 운동에 들어갔고 1차 동학 운동 고부밀란 터지기 전이라는 거 순서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요 삼례 집회는 보세요.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전라도 완주에서 삼례 집회를 해요. 이 집회를 하는데 여기에 탐관오리를 축출해달라. 그 다음에 동학을 계속 탄압하지 마라. 동학운동 탄압하지 말고 우리 최재우 그 교조의 억울함을 풀어줘.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야 이거는 동학은 나라에서 금지한 건데 우리가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우리한테 따지지 말고 조정으로 가 임마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 알았어 해가지고 여기 삼례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임금한테 조정으로 진짜 가는 거야. 얘네들이 나 진짜 간다 하면서 어떻게 가가지고 복합 상소를 거기에 그 궁궐 앞에 엎드려서 막 이제 상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조정도 문제가 많아. 그러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얍삽하게 들어줄게. 왕이 들어준대. 야, 왕이 들어준다고 했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그냥 내려가 있으면 다 해결될 거야. 이렇게 해서 그냥 보냈어요. 그래 놓고 비겁하게 어떻게 그 주동자를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고 또 동학을 더 탄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이제 보훈 집회가 열리면서 점점 정치적인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척외 양창이 외놈과 양놈들을 배척하면서 의병을 일으키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성격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군대를 파견하는 초강수를 둬가지고 이때는 해산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뵀죠? 이제 여러분들 봐봐요. 먼저 지방에서 한번 모였어. 근데 야 우리가 어떻게 임마 조정으로 가서 따져. 그래가지고 진짜로 갔어. 그러다가 이렇게 알았어 해줄게 이렇게 얼려서 내보냈더니 안 들어줘. 그러니까 어떻게 열받아서 큰 집회를 열었는데 군대까지 오니까 쫄아가지고 해산을 하게 되는 그 과정입니다. 정치적인 목소리가 커지게 돼요. 삼례 집회, 복합상소, 보훈 집회. 얘네들이 어디에 지금 속해 있어요? 교조 신원 운동이지 1차 동학 운동 터지기 전입니다. 일단 순서가 중요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기본서를 한번 볼게요. 자, 교주 신원 운동 여기 동학의 창시자 최재우가 처형된 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삼례 집회부터 볼게요. 삼례 집회. 삼례 집회는 삼례에서 자, 그러니까 삼례 집회, 복합상소, 보훈 집회 순서대로 갑니다. 동학 탄압 중지, 탐관오리의 처벌을 요구했는데 기각됐어요. 야, 어떻게 기각했어? 야, 우리한테 가지 말고 저기 조정에 가서 따져. 우리는 국가에서 금지한 걸 우리가 어쩌라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알았어. 나 진짜 간다. 해가지고 왕한테 간 거야. 그래서 왕이니까 상소겠죠. 복합 상소를 올려. 그래서 국왕한테 직접 올렸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알았어 들어줄게. 라고 해놓고 쓱 보내면서 어떻게 나중에는
뒤통수를 친 거죠. 주동자를 체포 명령하고 오히려 지방관들은 동학을 더욱 탄압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열받아서 더 많은 인원이 보훈 집회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교조 신원운동을 벗어나서 탐관오리 추출, 일본과 서양세력, 자, 이 척외 양창의 요 구호도 알아두세요. 척외 양창의 요거를 요구했는데 조정에서 군부대를 파견하는 강수를 두니까 어떻게 해요? 해산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동학의 활동이 점점 정치운동으로 전환이 돼 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아직 본격적인 1차 봉기가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그 배경, 이제 동학 농민운동이 다음 페이지, 178페이지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배경을 한번 보자고요, 이제. 자, 먼저, 개화에 대한 비용, 외국과의 분쟁에서의 우리 배상금, 우리 이모군란, 그 다음에 갑신정변에서 막 또 일본 놈들이 배상금 달라고 해서 그런 배상금. 누구한테 이걸 얻어냈겠어요? 백성들한테 뜯어냈겠지. 그죠? 그래서 농민에 대한 수탈이 또 심화되고 일본의 경제적 침탈도 조선이 농촌이 되면 더욱 피폐해져 갔어. 그 다음에 교조 신원운동이 정치운동으로 성장해서 이제 대규모로 이제 점점 커지게 됐죠. 그 다음에 또 동학의 인내천과 사회 변혁을 추구하는 동학 사상이 새로운 사회 변화에 갈망한 농민들의 요구가 부합. 그러니까 요거는 뭐 외우는 게 아니라 한번 이러니까 동학 운동이 커질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 알아야 되고, 중요한 거는 뭡니까? 삼례 집회, 복합상소, 보훈 집회가 아직은 1차 동학 농민운동 터지기 전에 교조 신원운동의 그 카테고리에 속해 있구나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78페이지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제1차 동학 농민운동은 고부에서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고부밀란이라고 하는데, 누구 때문에 터지자면 고부 군수였던 조병갑이 정말 엄청난 탕관오리였는데 자기 아버지의 공적비를 세운다고 그 백성들한테 돈을 뜯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전라도 지방이거든요. 전라도 지방은 곡창지대여가지고 저수지도 충분히 있었어요. 근데 만석보 요거는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만석보라는 저수지가, 보가 저수지거든요. 저수지를 필요 없는데도 지가 만들어. 이거 만드는 것도 어떻게 만드냐면 백성들을 동원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물을 쓰게 만든 다음에 물세까지 징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열받아가지고 밀란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고부밀란입니다. 그러니까 조병갑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조병갑, 그 다음에 만석보, 뭐 이런 내용들. 그래가지고 전봉준의 주도로 사발통문이라는 걸 써요. 이 사발통문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발통문은 사발을 여기다 놓고 여기다 사람 이름을 막 적어요. 그래가지고 완성이 되면 이런 형태의 사발통문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이런 난이나 이런 게 적발이 되더라도 누가 정말 우두머리인지 모르게 하게끔 요런 거를 만드는 겁니다. 사발통문. 그러니까 어떤 결속력을 다지는 거죠. 결속력을. 이런 걸 통해서. 자, 그래서 이제 요 동학운동, 1차 동학운동을 보면 고부밀란부터 쭉 가서 집강소와 교정청을 설치하는 것까지가 1차 동학운동인데, 일단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먼저 고부밀란은 방금 말씀드렸던 조병갑을 기억해야 돼요. 조병갑, 그 다음에 이 조병갑이 만들었던 만석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료로 시험 문제 나와요. 그 다음에 이 고부밀란에서 이렇게 고부밀란이 터지니까 어떻게 안핵사 있죠. 안핵사가 뭔가 어떻게 되는지 조사하러 가는 애들인데, 이용태라는 안핵사가 요거를 조사하러 갔는데 오히려 동학 농민들이 나쁜 놈들이야 라고 그 원인을 농민들에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막 탄압을 가해요. 그러니까 열 받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게 백산봉기예요. 백산봉기. 그러니까 고부밀란 다음에 백산봉기는 누구 때문에? 안핵사 이용태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봉기가 일어나서 싸워요. 이제 진짜로 싸우는데, 황토현 전투에서는 그냥 거기에 있던 관군들한테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관군도 이기니까 어떻게 해요?
조정해서 중앙군을 파견을 하겠죠. 근데 황룡촌 전투에서는 이 중앙군한테까지 이겨요. 그러니까 점점 세지는 거지.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농민군들이 어떻게 전주성까지 함락을 합니다. 이 전주성은 임진왜란 때도 점령이 안 된 조선 최고의 요충지야. 왜? 그렇죠. 이 전라도 지방의 이 곡창지대에 여기는 어떻게 해? 그러니까 조선의 밥줄을 쥐고 있는 데가 바로 이 전주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해? 점령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놀란 거야. 이 조정에서 야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참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청나라에 어떻게 해요? 군사 요청을 파병합니다. 근데 여기서 봐. 청나라한테 군대를 보내달라 그랬는데 텐진 조약 맺었잖아요. 텐진 조약. 갑신정변에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청나라가 일본한테도 얘기해서 일본군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텐진 조약을 그래서 제가 기억해 놓으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군사가 오고 있는 도중에 어떻게 이제 외국 군사가 들어오니까 농민군들도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런 생각도 들고 조정에서도 어떻게 해요? 둘이 화해를 합니다. 전주화약을 체결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패정개혁안 12조를 이 농민군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집강소와 교정청을 설치하게 된다. 여기까지가 1차 동학운동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험의 포인트는 뭐냐면 순서를 외워야 되는데 굉장히 쉬워요. 순서는 스토리를 좀 기억해봐요. 제일 처음에 조병갑 때문에 고부밀란이 일어났죠. 근데 이걸 조사로는 안핵사 이용태 때문에 백산에서 큰 봉기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광군한테 이기는 황토현 전투, 그 다음엔 중앙군한테 이기는 황룡천 전투, 그 다음엔 전주성까지 점령을 해버렸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화들짝 전주화약을 체결하게 되고 직강소 교정청을 설치를 해서 이제 요 패정개혁안을 시행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포인트는 이 5개만 외워지면 나머지는 저절로 외워집니다. 이 5개를 어떻게 외우셔야 되냐면 고백토령전 이렇게 해보세요. 고백토령전 따라해보세요. 고백토령전. 근데 이 앞글자를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안전장치를 외우는 거지 이 스토리를 기억하잖아요. 이 스토리가 그냥 외워진다고. 처음에 조병갑, 그 다음에 이용태, 그 다음에 광군한테 이기고 중앙군한테 이긴 다음에 전주성을 함락했어. 근데 고부 토령전 이렇게 외우면 앞글자로 안전장치도 이렇게까지 외워두세요. 자, 이제 요게 나옵니다. 요게 1차 동학운동이에요. 그럼 요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요 내용을. 자, 먼저 고부밀란, 여러분들 요 조병갑 밑줄, 조병갑 알아야 되고 요 만석보 얘기가 나올지도 몰라요. 시험에 사료에 요거 고부밀란을 물어볼 때. 그래서 전봉준의 주도로 사발통문을 돌려 농민들을 이끌고 고부관할을 습격했습니다. 그리고 만석보 파괴, 조병갑 쫓아내고 아전들을 징벌했다. 그래서 정부는 조병갑을 파면을 하고 박원명을 신임 군수로 임명.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는 이제 안핵사로 이용태를 파견을 하죠. 근데 이 이용태가 어떻게 해요? 파견을 했는데, 자, 이제 백삼봉기. 여기서는 이용태를 알아야 돼요. 안핵사 이용태 밑줄. 이용태가 밀란의 원인을 농민과 동학교도에게만 돌려서 처벌하고 탄압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이제 드디어 봉기가 확대가 되었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백삼봉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봉준 등이 백산에서 보국 안민,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다. 보국 안민과 제포 구민, 요거는 제폭입니다. 제폭. 폭정을 제거하고 없애고 백성들을 구한다. 제폭 구민이에요. 외치며 4대 강령을 발표를 합니다. 이 4대 강령은 뭐냐면 이거예요. 4대 강령은 자, 그냥 이거 외우지 말고 그냥 한번 봐봐요. 되게 순박해. 농민군에서는 사람 죽이지 말고 가축 잡아먹지 말자. 약탈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죠? 충효를 다해서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자. 일본 오랑캐를 몰아내고 나라 정치를 깨끗이 하자. 군대를
몰고 서울로 들어가 권세가 귀족을 모두 없애자라는 4대 강령을 내세웁니다. 이 농민군들이. 자, 그래서, 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용태 때문에 일어난 백상봉기. 그 다음에 이제 광군을 이겨요. 황토현 전투에서는 광군을 물리치고, 자, 그러니까 황토현, 황룡촌 전투에서는 정부가 파견한 중앙군한테도 이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주성을 점령해버리죠? 그래서 전주성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부에서 화들짝 놀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꼭 이렇게 외세를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청나라에 구원 요청을 합니다. 청군을 하니까 얘네들이 텐진조약 맺었잖아. 우리 저번 시간에 갑신정변 때 텐진조약 맺으니까 일본도 조선에 파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외국의 군대가 들어오니까 이제 동학 농민군들이 외국 군대의 철수와 사회개혁을 위한 폐정개혁안을 요구했고 정부가 이걸 받아들여서 전주에서 화약이 맺어집니다. 화해하는 약속을 맺어지고 농민군은 해산을 해요. 그래가지고 폐정개혁안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농민군이 요구한 게 폐정개혁, 그러니까 폐해가 많은 정치를 개혁하자는 아니에요. 폐정개혁안 12개조 하면 이게 동학농민군하고 관련이 돼 있구나. 요때 전주화약에서 이 폐정개혁안 12개조 이 내용 자체보다 이름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내용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고 탐관오리를 징계하고 신분제를 철폐하고 그 다음에 과부, 특이한 게 요거 과부의 재가 허용, 요거 알아두세요. 여기 중요해. 과부의 재가 허용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그야말로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이 순박하게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 근데 내용보다 이름 자체가 중요합니다. 폐정개혁안 12개조 요거. 자, 그래서 전주화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자 179페이지 보세요. 이제 집강소와 교정청을 설치해야 돼요. 별표, 별표. 집강소, 교정청 둘 다 잘 나와요. 집강소는 자 밑줄 우리나라 최초의 농민자치기구예요. 그래서 전라도에 53개 군현에 관아가 설치돼서 지방 행정권을 실제로 장악하고 폐정개혁을 실천해 나가는 최초의 농민자치기구입니다. 집강소. 그 다음에 교정청은 정부가 개혁안을 수용하고 자주적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정청을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동학 농민운동이 이런 집강소와 교정청까지 설치됐으면 사실 뭐 과거를 뭐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 조선 자체에서도 농민들이 일어나가지고 개혁을 잘 하고 있었지. 아니, 왜 이렇게 쓸데없이 외국 군대를 불러가지고 이제 2차 동학 농민 운동에서는 그 부작용이 이제 일어나면서 조선이 망국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잘 할 수도 있었어요. 나름대로 조선 내부에서 개혁으로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었는데 이미 뭐 대세는 넘어갔지만 그죠? 자, 아무튼 그러니까 나라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 그 나라 안에서 해결을 해야 돼. 괜히 외국한테 의존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차 동학농민운동 볼게요. 자, 그럼 이제 2차 동학농민운동은 요 경복궁 정령, 갑오개혁, 청일정쟁이 요 세 개가 이게 따로따로 순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동시에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요 고백 토룡전 있잖아요. 요 5개의 전투와 전주화약이 1차 동학운동이 있었고 2차 동학운동에서는 요 남접과 북접의 논산직결과 우금치 전투 요 2개 하고 얘네들하고 자꾸 섞어서 내. 그 시간이 어느 게 먼저니 막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2차 동학운동은 되게 쉬운 게 요거 2개만 기억하면 돼요. 요 2개만. 나머지는 뭐야? 나머지는 얘네들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보세요. 자, 2차 동학운동은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 이렇게는 이 일본 놈들이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지금 이제 여기서 패전개혁안을 우리가 시행하고자 했던 무슨 교정청도 설치하고 막 그랬잖아요. 집강소 교정청을 설치하고 그랬는데 얘네들이 야 그런 거 없던 걸로 하고 그냥 패전개혁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가보개혁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동학운동이 다시 2차 봉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동학운동이 일어나는 중에 가보개혁도 같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일전쟁도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전쟁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동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 가보개혁하고 청일전쟁은 얘네들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동학운동은 2차 직결을 하게 되면서 우금치 전투로 끝이 나게 됩니다. 우금치 전투가 마지막 전투예요. 마지막 전투. 자, 내용을 볼게요. 이제 일본 군들이랑 청나라 군대랑 들어왔죠. 그랬는데 이제 조선 정부에서 야 우리 전주에서 서로 화약을 맺었어. 농민군하고 화약을 맺었으니까 너희들 다시 돌아가 라고 했어요. 근데 웬걸 이 얍삽한 일본 놈들이 아예 경복궁을 무단으로 그냥 점령을 한 거예요. 경복궁을 점령해.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고종을 거의 포로로 삼고 친일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 고종을 포로로 잡고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일본이 요구하는 자 밑줄 1차 가보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요 가보개혁은 요 중요한 개혁이라서 요 다음 시간에 뵐 거예요. 다음 시간 핵심 43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정청을 폐지하고 궁극기무처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전주화약으로 서로 약속해서 개혁하기로 했는데 야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우리 여기 가보개혁으로 해.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청나라 입장에서는 자기 그동안 이제 조선을 이제 자기 수중에 놓고 잘 주물럭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본 놈들이 그것도 얍삽하게 텐진 조약 때문에 야 우리 군사 갈 거야 라고 얘기해줘서 나중에 들어와 놓고 경복궁을 점령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선을 자기가 먹으려고 하니까 청나라 입장에서 열 받았겠죠. 아무튼 하는 짓이 얍삽해. 일본 애들이 참 사람 열받게 하는 뭔 재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청나라 놈들도 뭐 다 그놈이지만 더 열받게 만들어 아무튼. 자 그래서 청일전쟁이 일어난 거야. 근데 이게 되게 오래 갑니다. 이게 시모노세키 조약 요 1895년으로 이제 청나라가 패배를 하게 되는데 이거 봐요. 1895년 4월 달에 조약을 맺으면서 끝나죠. 그러니까 되게 나름대로 한 1년 정도 싸워요. 그래서 일본이 청군을 먼저 선제 공격합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뭐 이렇게 오랜 기간 싸우다가 이겼는데 이 아무튼 청일전쟁에서 나중에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일본이 갖고 오게 돼요. 요렇게. 자, 근데 요건 나중에 뒤에 얘기해요. 뒤에 얘기. 그러니까 청일전쟁이 지금은 시작된 거야. 1차 가보개혁도 시작되고 청일전쟁도 이거 봐봐. 다 1894년 7월이죠. 그러니까 다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동시에 거의.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경복궁을 얘네들이 무단으로 점거하면서 가보개혁 시작하면서 청일전쟁도 시작되고 세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동학운동 그래가지고 이제 봐봐요. 남접과 북접의 논산 직결. 여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자 남접은 뭐냐면 남접은 여태 이제 그 전라도 경상도 쪽이 남접이에요. 남쪽. 근데 북접은 충청도가 그 위에 우리가 포접제가 있어요. 포접제. 남접, 북접이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남접이 그 동학운동을 했고 북접은 정치적인 일이라고 그동안은 관여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외놈들이랑 막 지금 청나라 외국의 군사들이 와서 막 싸우니까 이제는 어떻게 북접까지 같이 가세를 하게 된 거야. 그동안에 이제 남접이 동학운동을 했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남접과 북접이 합쳐졌다는 얘기보다 논산이 중요합니다. 논산. 여기 논산을 알아야 돼. 논산. 지명이 논산. 그리고 우금치는 요건 공주입니다. 공주. 이 지명을 알아요. 지명 가지고 잘 내요. 희한하게 요거는. 자, 그래서
일본의 경복궁 점령과 일본의 내정 간섭이 심해지자 전봉준 등이 농민군의 여기서 삼내에서 한 번 더 모여요. 그래서 동학농민이 다시 한번 봉기를 하고 1차 봉기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북접은 합세를 거부했는데, 그런데 자 2차 농민 봉기에서는 정봉준의 남접과 손병의 북접이 자 밑줄 논산 동그라미 논산에서 직결해서 남접과 북접이 이제 서로 어떻게 해요? 이제 직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싸워요. 싸우는데 공주 동그라미 공주가 중요해요. 우금치 공주. 그다음에 남북점이 모인 곳은 논산. 근데 일본 놈들이 무기가 워낙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대가 안 되는. 거의 이거는 말이 전투지 학살에 가깝습니다. 학살에 가까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관군을 상대로 격전을 벌였으나 패배합니다. 우금치 전투에서. 그래서 여기서 지고 나서도 이제 산발적으로 그 이후에도 몇 번 전투가 있었는데 모두 졌어요. 그러면서 전봉준 등의 지도자들이 체포되고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끝납니다. 우금치 전투로 이제 대장정에 막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지 간에 우리가 기억을 할 거는 뭐다? 시험에서 기억할 거는 얘네들이 2차 그러니까 이 갑오개혁과 청일 전쟁이 계속 시행 중이었어. 그래서 보세요, 우리 시험용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교조 신원 운동에서 얘네들 처음에 지방에서 집회 가졌다가 그죠? 상소를 올렸어요. 한양으로 왔다가 나중에 보은에서 좀 더 많은 인원이 모여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고백, 토룡, 전 해가지고 처음에 조병갑, 안핵사 이용태, 광군 이기고 중앙군 이기고 전주성을 점령해 버리니까 화약을 맺었죠. 그 전에 청나라한테 먼저 군사 요청했는데 텐진 조약 때문에 일본군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주 화약 체결을 통해서 집강소 교정청 설치해죠. 그래서 이 1차 동학운동은 여러분들이 제가 제시해준 스토리대로 외우면 그냥 외워져요. 앞글자까지 내가 따줬잖아. 외웠죠? 그 다음에 2차 동학운동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2개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요 2개의 일은 2차 동학운동과 관련된 일이다. 이거 공주라고. 아니, 요거는 논산, 요 우금치 전투 공주, 요거. 그래서 얘네들을 막 여기 섞어넣어. 여기 막 이쪽으로 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자, 그래서 다 봤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180페이지 보면 이제 동학농민운동의 영향으로 청일전쟁이 반발하게 됐죠. 청일전쟁이 동학농민운동 때문에 얘네들이 청나라, 일본 같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패전개혁안 12개조가 1차 갑오개혁 때 반영이 돼요. 요거 1차 갑오개혁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핵심 43에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항일투쟁. 자,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의 자녀 세력이 활빈당 등을 조직해서 활동했고 일부는 항일무장투쟁을 계속 지속을 하게 됩니다. 요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3번은 참고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건 요 갑오개혁에 대한 내용 요거를 보게 될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여기까지 봤으니까 포인트 지금부터 볼게요. 자, 우리 교조신원운동 삼내에서 모였다가 안 되니까 상소, 왕한테 가서 복합상소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안 돼가지고 다시 보훈 집회를 했지만 군대가 파견되면서 해산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차 동학운동, 자, 일단 여기서 끝내고 1차 동학운동 조병갑이 때문에 고부밀란 정봉준이 사발통문 돌리면서 고부밀란을 일으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안핵사 이용태 때문에 이제 백삼봉기가 일어나서 황토현에서 관군을 이기고 황룡촌에서는 중앙군까지 이기면서 전주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러니까 정부에서 큰일 났다 싶어서 청나라에 파병 요청을 했는데 텐진 조약 때문에 일본한테도 청나라가 연락해서 일본군까지 들어오게 돼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전주에서 화약을 체결하죠. 그죠? 자, 그래서 패전개혁안 12개조를 여기서 하고
주장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패전 개혁안을 시행하기 위해서 집강소, 농민자치기구인 집강소, 그 다음에 정부에서 교정청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전주하약했으니까 돌아가 했더니 또 일본 놈들이 안 돌아가고 경복궁을 아예 점령을 해버리고 궁극기무처를 설치하면서 교정청을 없애버리고 제1차 가보개혁을 시행하고 청나라를 먼저 공격해서 청일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제 외세의 개입까지 있으니까 아예 동학 남전만 그동안 참여를 했는데 북적까지 같이 어디서 논산에서 집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공주 우금치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여기서 졌죠. 요 일본군 관군과 합세한 일본군과 전투를 벌여서 우금치 전투에서 그만 패배를 하고 이제 동학운동은 사실상 여기서 끝나게 되더라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통해서 요 내용을 순서대로 다 알고 있고 사실은 여기서는 요 두 개가 핵심이라고 그랬죠. 요거하고 특히 요거에 대한 내용들을 순서대로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 두 개만 외우면 요건 외워지니까요. 고백 토룡전 요거 꼭 외우시고 아셨죠? 자, 기출문제 풀러 갑시다.